그런가 하면 일전에 저희 돌직구쇼에서 보도해드렸는데 국민의힘의 최대 외곽 조직 중에 하나인 새미준에서 4명의 후보자 중에 한동훈 후보만 쏙 빼서 초청을 안 했다. 이런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새미준이 한동훈 후보를 결국 초청했다고 합니다. 친윤 최대 외곽 조직으로 분류되는 새미준 초청에 한 장관, 한 후보가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철우 경북지사, 한동훈 후보의 이 만남 요청을 거절했던 이철우 경북지사도 같은 날에 새미준을 찾는다고 해서 두 사람의 만남 성사 여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는 18일 친윤 외곽 조직 새미준 세미나에 한동훈 후보가 초청을 받았어요. 회동이 불발됐던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그날 강연을 할 예정이라서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못 본 척하고 스쳐 지나갈지 아니면 만나서 환담이라도 할지 관심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같은 날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한동훈 후보 만남을 거절한 날 홍준표 대구시장도 한동훈 후보의 만남을 거절했기 때문에 관심이 모아졌었거든요. 자, 새미준을 찾는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이철우 지사가 그날 강연을 한다고 하는데 이철우 지사가 한동훈 후보 좀 더 공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이제 날짜가 한 보름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18일 이후에 한 일주일 넘어가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치러집니다. 이제 쟁점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초기에 1강 2중이든 2강 2중이든 간에 이 기세가 18일 정도 갔을 때 이어지느냐, 계속 1강을 굳혀가느냐, 결선투표 없이 갈 가능성이 많느냐에 따라서 이철우 지사의 태도도 상당히 많이 달라질 것이다. 네. 라고 이미 거의 다 대세론을 형성했을 때의 태도하고 중간에 예컨대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바짝 따라붙을 때하고 느낌이 좀 달라질 거라고 보고요. 이미 제가 얘기했잖아요. 새미준이 상당히 다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그전에는 안 불렀다라고 했지만 변명을 했다는 데 대해서 결국 변명을 했다는 것은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 거고요. 예. 한편으로 보면 지금 초청을 했는데 안 간 사람이 하나 있어요. 원희룡 지사예요. 전 지사. 이제 그런 부분도 나에게 다시 기회를 달라. 이렇게 다시 이 순서를 밟아갈 가능성도 많다라고 보는 거고요. 저것이 나중에는 새미준이 상당히 한동훈 새로운 당대표 예정자와 뭔가 접점을 이루려는 기획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새미준 안에 기류가 달라진다. 최대 친윤 조직으로 분류가 됐고 보도에 따르면 새미준에서 오늘 나온 보도인데 나경원 원희룡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보도와 관측도 나왔는데 김영주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꼭 그렇지만 않을 수도 있다. 뭔가 다른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무슨 대통령과의 관계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완전히 반윤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사이가 나빠져 보이는 윤 대통령과 새로운 당대표 간의 사이 간극을 줄이는 역할을 하겠다. 이것이 새미준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한 번도 내가 반윤이거나 비윤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그게 만나는 것 자체가 왜 성립돼서는 안 되는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철우 지사는 어떨까요? 좀 태도가 달라졌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만남을 거부할까요? 이철우 지사는 홍준표 대표가 나하고 스탠스를 같이 해달라. 그러니까 같이 해주고 있을 뿐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렇군요. 이제 그런 의미의 그 약효가 어디까지 갈 거냐. 약효가 보람까지 못 간다. 보름 뒤면은 약발은 끝났다. 예, 홍준표는 기차는 내 길로 마이웨이를 가고 이철우와 다른 지도부들은 박정준 시장은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간의 어떤 지지율의 변화도 좀 눈여겨봐야겠군요. 현재와 같은 지지율 패턴이 이어진다면 새미준이나 이철우 지사도 결국은 달라질 수 있다.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 흥미롭군요. 자, 그런가 하면 한동훈 후보의 후원금이 8분대에 마감이 됐다고 합니다. 자, 어제 한동훈 후보 측이 8분 50초 만에 1억 5천만 원 후원금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오늘 많은 보도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2022년 전당대회 때 2시간 만에 1억 5천만 원을 달성했다라고 밝혔던 대목과 비교를 한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2시간 만에 1억 5천만 원 달성한 것도 굉장히 빨리 달성한 건데 8분 50초요. 후원금을. 우리 전주호 의원님도 그 현역 시절에 후원금 계좌가 굉장히 단시간에 마감이 됐었잖아요. 부럽네요. 부럽다. 8분 50초만. 8분까지는 아니었어요? 네. 워낙 이제 한동훈 예. 위원장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위드훈이 네. 그런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많이 후원금 모금을 언제 하냐 기다렸던 그런 팬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8분 50초 만에 1억 5천만 원이 그렇게 금방 차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 대비가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 만이면 한 곱하기로 하면 한 뭐 몇십 배 정도 차이 나는 뭐 이러한 좀 속도이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도 지금 뭐 많이 그렇게 좀 대비가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뭐 1억 5천만 원보다 사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 후원금 외에도 선거 비용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도 잘 준비를 좀 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8분 50초면 이 굉장히 이례적인 시간대 네. 아닙니까? 이 유력 대권 주자, 제 기억에 유력 대권 주자가 뭐 대선에서 빨리 저렇게 마감됐던 적은 있었습니다만 전당대회에서 전당대회 후보가 네. 10분이 넘어가지 않은, 그러니까 시계 몇 시간대가 아니라 분대로 후원 마감을 끄는 것 이례적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이례적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팬클럽에서 네. 이제 모금을 한다고 이제 뭐 미리 그렇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집중적으로 하신 분들이 많다는 거고 뭐 그만큼 지금 현재 기세는 뭐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좋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지금 아직 언론 보도는 안 나왔습니다만 다른 후보들 나경원 후보 또 원희룡 후보 그리고 윤상현 후보도 또 별도로 또 후원금 모금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과연 이분들이 1억 5천만 원을 얼마 만에 또 완성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또 볼거리 아닌가 하는 생각이 당내 듭니다. 전당대회는 상당히 1억 5천까지죠. 네, 그렇습니다. 후원금 네. 상한액이 네. 1억 5천.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게 뭐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도 현역 의원이지만 별도로 또 후원금 모집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윤상현 후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근데 마감됐다는 이분들도 소식은 아직 안 들리는 이분들도 거죠? 그래서 1억 5천만 원 지금 후원 모금을 하고 있으실 텐데 이제 이분들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는 대비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좀 그런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나경원, 윤상현 후보의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원한 갈등이라는 표현 쓰시면서 당내 좀 네거티브 분쇄에 강해지고 있는 거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당대표가 되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구나를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갈등으로 가는 것 자체가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갈등하는 전당대회를 그만두고 미래 비전과 지금 당장 우리가 민생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해법을 제시하는 전당대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표하고의 싸움에서 진 분, 총선 과정에서 책임 있는 분, 자숙과 성찰의 시간이죠. 그건 맞습니다.